안녕하세요. 12월 2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2025년 주식시장은 오늘 내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내일은 아마 거래도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코스피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압도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72%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33%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런저런 일들은 많았지만 견조하게 움직였고요. 지난해를 한번 볼까요? 지난해는 우리가 부진했었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올해 회복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부진했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1년이죠.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2년 우리가 좋았는데 2021년도 우리가 부진했고 22년도 가장 부진했고요. 23년도도 부진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하면. 그리고 24년도는 압도적으로 부진했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앞서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섹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제가 이제 그룹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올해 지주회사 연초부터 지주회사는 1년 내내 꾸준히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주 4월 달부터 정권주와 지주사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펼쳐졌고요. 연초부터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조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조방원이라고 하는 조선, 방산, 원전 종목들의 상승이 상반기에 가장 컸으나 하반기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하되는 그리고 로봇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돋보이게 나타났는데 로봇주 중에서는 이제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가 아직 상장 안 되어 있는데 원익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원익 홀딩스가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 상승률 1등입니다. 1400% 상승했고요. 보시면 원익 홀딩스가 1400%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두 번째가 로보티저고요. 세 번째가 올해 신규 상장된 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 1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D&T 파마텍, 클로봇, 올릭스, ABL 바이오, 사면무백스, 현대무백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로봇주들과 바이오가 최상단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구독 서비스 하고 계시는 분들, 매매폴드에 계신 분들, 익숙한 종목들 굉장히 많죠. 저희가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주사 중에서는 SK 스퀘어. 저희가 지주사 한 종목 매매했었는데 그게 SK 스퀘어였죠. SK 스퀘어도 상승률이 300% 되고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 저희가 굉장히 다 익숙한 종목들입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저조했던 게 사실 하반기까지 반도체 바이오 되게 좀 저조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9월달 이후부터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올 한 해 전체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약 10조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8조 원 정도 순매도했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종목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 하이닉스는 작년부터 계속 움직였으니까요. 올라오는 내내 좀 매도를 많이 한 편이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특징적인 건 이수 페타시스죠. 기업 볼륨에 비해서 매수 금액이 가장 컸었다. 8,500억 정도. 시가총액이 8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율로 놓고 보면 이게 소팅이 안 되네요. 이수페타시스가 컸다. 그리고 삼성전기 APR 이런 종목들도 눈에 들어오죠. 반면에 이제 네이버,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 SDI 요렇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았고요. 국내 기관들을 보면 국내 기관들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항상 강화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관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시세의 형태가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는 아무래도 산업재, 하반기 들어서 산업재에 대한 매도들이 좀 많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 종목을 보면
의외로 외국인들 SM을 좀 많이 샀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M이고, 파마리서치,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던 성강밴드, 피팅 3사들이죠. 성강밴드, 태강산업, 하이로코리아. 그 중에 이제 성강밴드 샀고, ST팜,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올 연초에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저희 성과는 좋았죠. 그런데 로봇주나 바이오주처럼 뭐 탄탄하게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로 바이오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도에도 바이오가 좀 많은 편인데요. 매도는 알테오젠, HLB, 매도의 압도적인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시가총액 볼륨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샀고요. 파마리서치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올 10월달 지나면서부터 하락세가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8월달에 정점을 기록하고 나서 올해 상승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로보티즈, 올해 상승이 가장 컸던 로보티즈, 작년만 하더라도 매수가 거의 없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넥스틴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까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작았다가 하반기 들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달 이후부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작되는 종목들도 꽤 있는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매매는 결국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닐까요? 그리고 공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크고요. 이거는 뭐 올 한 해 누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SK스퀘어, 금융주들, 지주사들, 대체적으로 지주사, 금융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요거는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율로 표시를 한 겁니다. 금액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장 크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금들을 놓고 보면 연초 대비해서 연초에 고객 예탁금이 57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한때 87조까지, 88조까지 갔었거든요. 30조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83조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에 이제 곧 도래하고,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와 뭐가 또 맞물릴까요? 고객 예탁금 100조와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가 맞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질 것이다. 내년도. 그 올해 시장이 다들 예상하지 못했던 상승이잖아요. 저야 뭐 4월 달부터, 4월 초부터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 2027년까지 진행되는 대세 상승장이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20년 만에 시장 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꾸준히 지금까지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매폴드 운영을 직접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고 팔고 하는 행위까지, 예전에는 그냥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4월 1일부터는 이제 매수와 매도까지 이제 같이 해드리는 그런 매매들을 진행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선주,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이 이미 그 4월달 이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사실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시작되면서 대응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주로 계속 말씀드렸던 바이오 종목들이 제일 먼저 시작됐던 거고요. 바이오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ABL 바이오.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요. D&T 파마텍, 그리고 화장품 APR,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은 작년에 이미 시세가 크게 나버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너무 많은데, 정권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SK스퀘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매를
해드리고 있는 방식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매일 장 끝나고 보내드리죠. 매일 장 끝나고 매매한 내역들 일자별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현재 뭘 매매했는지,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그리고 매매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전체적인 장중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장 끝나고 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매만 따로 기록한 것도 따로 매매를 기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폴더 피드백 방송일 때, 일요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할 때 왜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상승률이 가장 컸던 종목들 중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매매 대상이 됐던 종목이고, 여기 보면 좀 아까운 종목이 있기도 있습니다. 제가 대응을 못했는데 VM이라고, 아마 아침 방송에 몇 번 그 반도체 종목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응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계속 좀 가지셔도 됩니다. 올해는 계속 강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시세의 탄력이 좀 더 강화되고 시세가 분출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게 보통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시장의 환경은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장이다. 그리고 너무 이제 말씀드려서 지겨울 수 있는데 가장 큰 버블은 어디서 발생할 것이냐, 로봇에서 발생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업 내용에 비해서, 내재 가치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높죠.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항상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고 주가의 레이팅이 보통 많이 올라갈 때, 대세 상승장에서 올해는 봤을 때 워링홀딩스가 14배 올랐고 로보티즈가 10배 정도 올랐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데, 대세 상승장, 과거의 대세 상승장을 놓고 보면 많게는 100배에서 40, 5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출현했었습니다. 물론 그거를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최저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쌀 때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다 생각들을 하잖아요. 상상도 하고. 근데 사실 최저가에 거래되는 거래량은 몇 개 안 되고요. 최고가에 거래되는 거래량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판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운이 좋아서 간혹 내가 팔았더니 최고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샀더니 최저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고가에 팔았을 때 다시 또 조금 빠지면 더 다시 사서 물려버리고, 최저가에 샀을 때 사고 조금 올랐을 때 팔아버리고 놓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항상 비일비재하죠. 근데 전체적인 덩어리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러니까 이전 방송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대세 상승장의 시장의 주도주는 그 시대에 주식시장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결국 주도주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주도주는 어딜까요? AI죠. AI로 인해서 파생되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시장을 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 강세장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바이앤홀드입니다. 근데 바이앤홀드 했더니 내 건 안 움직이던데, 딴 것만 가던데. 우리 일반적으로 늘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반복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움직여요. 근데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움직이는 게 어떻습니까? 결국은 지겨움에 몸부림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정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화끈하게 핫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옮겨가니까 걔가 워낙 핫하니까, 슈팅에 들어갔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죠. 근데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지겨웠던 종목을 정리하고 나면 얘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장 핫한 영역에 들어가서 치고받고 막 하는 사이에 수익이 나는 것 같고, 수익을 내기도 하고 또 손절도 하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가보면 내가 지겨워서 팔았던 종목들이 꾸물꾸물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자리 잡고 시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끝나고 빵 치고 할 때 보면 나는 여기서 그렇게 큰 수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다가 지겨워서 팔았던 그 종목은 내가 판 가격보다 월등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강세장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다. 대체적으로 근데 어디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영역,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면 그 안에서만 조금씩 크게 확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만 대응을 해 나가시면 시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시장이 주는 수혜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로보티즈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작년까지 진짜 힘들었거든요. 로보티즈 한번 볼까요?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UPM 분들 로보티즈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지겨웠나요, 사실. 이 구간이 지나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2만 원에 있던 게 4만 원 갔다가 더블 났다가 반납해서 다시 2만 원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여기서 또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로보티즈나 SPG.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한데 미리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올해 로보티즈를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그 안에서 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를 시장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거래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고 오늘 내일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서 막 단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해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내년에 기대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시장을 가장 억눌렀던 핵심적인 요소는 그거죠.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올 시장의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환율이거든요. 근데 그 환율이 근자에 들어서 급격하게 드랍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의지도 표명되고 있고, 정부가 구두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달러 수출 대금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환전하는 경우보다 최근에는 환전을 많이 미뤘던 부분들도 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개입의 구도 의사가 표시되고 앞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던 것은 외국인들 숏플레이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실질적인 수급에 의한 변화들이 발생하죠. 상품시장, 어제 제가 상품시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는 지금 현재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이 환율 부분이 우리 시장에 결국 또 내년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게 결국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가는 시기가 최대한 멀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1000조 도달하는 게 시장 전체를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